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전세피해 119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전세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의 단장이신 정경국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이신 정정훈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전세 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경국 법무사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정경국 법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금년 6월 1일에 그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사실들을 모두 알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6월 1일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그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은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학계,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법무사는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역할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공매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유예나 정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활동으로서는 6월 28일 수요일 날 265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했고요. 그 외에 수백 건의 경공매를 유예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은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신청이 돼야 요건을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하는데요. 임차인으로서는 어디다 신청하냐? 면은 이제 광역시, 이제 서울은 서울, 인천은 인천시, 경기도는 도청, 즉 강역시 도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해당 시도청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올라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료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냐면 총 4가지 요건인데요. 첫 번째는 대학 요건과 학점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학 요건은 알다시피 전입과 점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학점일자를 갖추면 되고 이때 반드시 최선순위의 대학력을 갖춰야 되냐, 즉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들어간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황을 고려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2억을 상향 조정해서 5억 범위 내로 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더 완화하는 거죠. 완화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절차적 요건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 절차적 요건을 보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임차인이 집행권을 확보했다는 등 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라는 거는 2인 이상이야겠죠, 피해자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총 4가지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공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되고 금년에 시행됐는데
2년 전까지로 소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위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요건에서 보면은 5억 이내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요건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뭐 저도 위원회를 뭐 총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고 이게 위원회에 불과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임대인의 보증금 체불행 의도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는 등 이런 사정이 생기면 상향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이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은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특별법상에 적용 제외 사항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허그나 이런 보증 있잖아요. 서울 보증이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태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굳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필요가 없어서 적용을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서 자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굳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특별법은 이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 혜택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이제 경고금의 유예 정지를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도 임차인에게 특별법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유예 신청도 합니다. 사실상 정지 신청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법무사도 이 지원 서비스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확정은 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세 번째로는 우선 매수권 부여인데요. 경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기존에 공의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즉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이 없을 때는 그냥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효과와 또는 최고가 매수인이 있을 때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을 때 그 LH 공사 등에 우선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공사 등이 우선 매입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매입을 LH 공사 등이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우선 매수권은 그 공사 등에게 양도가 되는 걸로 보고요. 이렇게 공사 등이 양수받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공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그 특별법상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그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증명서를 떼어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서는 생애 최초 주택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혜택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무이자 전세대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리의 신용대출, 그 다음에 조세채권 안본,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뭐 때에 따라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별 뭐 다 이해가 가는데 조세 채권을 안분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량으로 뭐 2개 이상 보유하는 것도 뭐 다수죠. 이런 경우에 지금 현행 그 교부 청구의 방식은 다른 집에 뭐 밀린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세금도 전부 임차인의 그러니까 먼저 우선되는 그 경매 절차에 전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교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것을 관철하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국세나 뭐 지방세에 떠밀려 가지고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들어오더라도 조세 채권이 들어오더라도 주택 가격이 안분해서 들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안분한 금액으로만 교부 청구하라는 거를 조세 채권 안분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이 또한 그 경매 법원에 뭐 조세 채권 안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생애 최초 주택임을 주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집을 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집을 사는 것처럼 취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제 정확한 말로는 이 주택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로 뭐 구입하거나 또 다른 뭐 구입하게 되면 이 주택은 뭐 그 가지고서 뭐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주택은 뭐 세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주택 말고 다른 집을 뭐 산 적이 없다면 여전히 생애 최초 주택을 주장을 해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네. 엄청 큰 혜택을 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 법무사 업무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이런 전세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차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을 넘어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이 딱 넘어가니까 저한테 오셔서 저희는 전세 피해자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에서 첫째, 셋째, 넷째만 충족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건 4가지를 갖추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4가지 중에서 뭐 첫째, 셋째, 넷째, 즉 그 대학 요건과 학정 입자를 갖추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임대인의 파산 등 뭐 절차적 요건과 다수의 피해 또는 우려가 발생할 것을 또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있을 것, 이런 경우를 갖췄을 때, 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나 뭐 3억을 초과할 때, 이럴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유형으로 결정해서 이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조세 채권 안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유형으로서 둘째, 넷째, 즉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하는 상도가 있을 것, 이런 2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 신용 회복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용 불량 상태여도 신용 불량자로 보지 않는 이런 지원들이라든지 저리 대출, 뭐 이런 금융 지원, 뭐 긴급 복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본인들에게 해당하는 요건을 좀 잘 따져서 이렇게 뭐 신청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조세 채권 안분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번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게 기준이 어디인지 그게 좀 근데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게 만약에 주택 가격에 비하면 이제 임대인의 국세가 뭐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이제 주택을 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예, 그러면 뭐 4억대, 아니 그 하나의 주택은 6억이고 개별 주택 가격이 하나는 4억일 걸 가정하면 뭐 4억짜리에 그 주택이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총 10억 분의 4억 이런 식으로 세금을 쪼개서 4억만 들어라는 소리죠, 이게.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때로 네,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여러 거군요. 주택을 예, 보여주고 그 설명이 있으면 훨씬 쉽게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네, 국세 10억 중에 4억만 들어라. 이게 오늘은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활동 및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그 우리 임차인들의 그 요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제가 뭐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 분들께서는 그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건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좀 따져보고 신청을 하시고 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사들도 우리 전세 피해자들의 그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 전세피해 1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